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지에 몰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 수사자문단과 수원지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최후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검찰 움직임, 이진권 교수님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이성윤 지검장이 지난 17일에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해서 9시간의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검찰총장의 욕심이 나서 시간 벌기용 그런 수사 아니냐. 자진 출석해갖고 그동안 4차례 소환주사에는 불응하다가 이제 수원지검과 대검에서 기소를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급히 서둘러 이렇게 찾아가서 제발로 수사를 받은 그런 모양새를 취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사자문단, 대검의 수사자문단, 그리고 수원지검의 수사심의 소집을 요구했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요, 이성윤이라는 그 사람은 이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들 그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그렇게 또 행동을 그렇게 해 보였고, 이래서 그랬던 사람이 요즘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군색하고 왜 굳혀쓰기 이럴 데 없어요. 왜 정말 그 정도의 권력이 있으면 당당하게 자기가 했던 그 정도의 그런 당당함은 보여야지. 지금 굳혀쓰기 이럴 데 없는 것이 갑자기 그 수원지검에 출두했다는 것은 그동안은 4차례 안 가고 있다 출두했다는 건 어쨌든 좋다. 그럼 당신 안 오면 우리 그냥 기소할게. 그러니까 그거 지금 막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 막으려고 그랬고, 또 지금 상황이 또 이상하더라고요. 언론에서 계속 뭐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고 이러니까 자문단 소집해달라. 또 수사심의 열어달라.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기 전에는 기소당하기 싫다는 거지. 기소당하면 그렇죠. 큰 그 흠결이 되니까. 그래서 기소된 사람을 총장 후보로 선출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아주 짧게 이런 데 너무 익숙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장깨만 부리는 이런 사람이 만약에 검찰총장이 되면 뭐 하려고 검찰총장을 하냐 이 말이죠. 뭐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굳이 기어이 검찰총장을 하겠다는 이유는 첫째는 자기 이름 내는 거겠지만 두 번째는 정권적인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미리 나는 검찰총장 포기한다 선언을 해야죠. 그게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성윤이는 지금 뭐 정권 차원에서도 자기들의 권력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이성윤이가 필요할 테고 퇴임 후에도 안전판으로 필요할 부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정권 방탄 검사로서 예왕경 검사 역할을 열심히 했는데 속된 말로 죽 써서 개 줄 수 없다. 죽을 썼으니까 내가 먹어야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동기가 너무 뚜렷하면 예? 그 공적인 자기의 그 책무를 망각하기 쉽고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너무나 현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있고 그 충성심이 별 거겠습니까? 나하고 이해가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지. 이 정권에 충성해야 내가 출세할 수 있다. 그거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왔는데요. 이제 어쩌면 또 이런 거 할지도 모르죠. 검찰총장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마 정권 좀 자기 이제 지나다 보면 나중에는 이거 할 거예요. 중수청 만드는 데 찬성해가지고 검찰 권력 전부 다 넘겨주고, 자기가 말끔하게 청소하고 나가는 청소부 이성윤이 되겠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에 충성을 하겠다. 이런 뜻인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정권은요, 지금 이성윤이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대못을 다 박아놓음으로써, 한번 대목 밝히면 사실 난 정권 바뀌어도 그 회복되기 어렵거든요. 빼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뭐 조직이 바뀌어버리고 제도가 새로 생기면 그거
없애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노리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 대목 박는 데는 아주 뭐 옛날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지만 정말 대목 박는 기술 하나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조남관 총장 대행도 최근 일련의 행보가 검심에 따라서 이렇게 정도를 걷는 그런 이 결정들을 지금 많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한명수 구하기 때도 또 고검정들까지 참여시키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무산시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검사들로부터도 실망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도 이성윤이가 이렇게 꼼수를 쓰니까 수원 고검장 오인서 고검장이 이성윤이도 수사심의를 개최를 요구했지만 오인서 수원 고검장도 바로 대검한테 수사심의 개최를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윤이가 이렇게 수사심의를 수원지검에서 개최를 요구해갖고 그렇게 될 경우 수원지검에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다 보면은 2주 3주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인서 수원 고검장이 바로 대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그런 절차 확 줄여버리고 그러니까 이성윤이가 어떻게 시간 끌기 하려는 그런 꼼수를 차단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오인서 수원 고검장까지도 이렇게 나선 것 아닌가. 물론 이제 수원지검장이 있는데 이 문홍성 지검장은 이 사건과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해충돌로 문제가 있어서 빠졌어요. 그래서 수사 지휘를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검장이 나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성윤 지금 중앙지검장이 꾀를 내니까 꼼수에 맞불을 그러니까 놓은 거예요. 그꽤 우리가 안 넘어가겠다는 거지. 예.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시간 끌기 해가지고 놓쳐버리면 검찰총장 되고 난 뒤에 검찰총장의 위력으로 유한무야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하든 기소를 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확고히 보인 거고 전환권 차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분도 얼마 전에 부장회의 시민 부장회의 부장한테 이제 간담회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 권력은 국민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걸 또 특별히 강조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러는 걸 봐서는 이 정권 측에서 볼 때 만만찮거든. 만만찮아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권이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멈추고 끝까지 가려고 할 때는 결국은 그 부메랑이 자기들한테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아야 될 텐데 이성윤이 하나 살려가지고 그 검찰총장 시키면 정권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더 집권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자기들도 국민들한테 오히려 이해를 구하고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그래도 막판에 보니까 민주적 리더로서 그래도 자질을 보였다 이렇게 돼야지 끝까지 저런다 이렇게 되면 누가 손해입니까? 근데 지금 뭐 이성윤이가 지금까지는 뭐 거의 내정되다시피 이렇게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뭐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뿐만 아니라 황제 조사 문제, 영전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되면서 오히려 김호수라든가 전 법무차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윤이는 여기서 내가 질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성윤이가 뛰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검찰 자가 발전하네 지금. 아니 권력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김호수 시킨다고 그 사람이 뭐 충성 안 할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박범계라든가 문재인도 고민은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어떻게 차버리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4.7 재보선의 이런 여론의 민심을 자기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30%까지 지금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그 밑으로 20%로 가면은 완전히 끝난다는 것을 망한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성윤이가 발벗고 나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성윤이라는 사람도 너무 넘쳤죠. 권력에 대해서. 자기 자만이 너무 넘쳐가지고. 아니, 김진욱 그 공수처장이 자기가 그냥 순수하게 자기 마음으로 그 이성윤 지검장한테 그렇게 대접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뒤로 뭔가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김진욱 그 처장이 그런 식으로 모셔다가 말이지 차 한 잔 마시고 보내면서 조사했다 이러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너무 넘치면 결국은 이런 사달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성윤 이제 이 사람은 지금 갈수록 이 사람 일을 저지를수록 검찰총장직하고는 자신이 멀어질 것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될 텐데 자꾸 우겨대고 말이지 이렇게 꼼수를 쓰고 억지를 부리면 자기가 검찰총장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좀 오산이 아닐까. 사람들 바보입니까 그러면? 예? 아무리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정부 그 일색으로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판단력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금 그 고 교수 말씀처럼 정부에 충성하되 예? 그런 흥결이 적은 사람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명분상. 예,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좀 너무 나가는 것 아닌가? 예, 그 스스로 이런 마지막 예. 카드를 쓰기는 썼는데 지금 이성윤한테는 계속 악재가 되고 있는 게 언론 보도를 보면은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있을 때 통부지검장 한창식한테 한창식 지검장한테 전화해서 그거 좀 내사번호 이렇게 썼으니까 주인을 해달라 그런 전화를 했다는 게 거의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또 안양지청장 당시 수사를 하던 배용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그거 적당히 빼고 앞으로 수사 더 계획 없다는 거 말 좀 넣어라 이런 압력을 외압을 가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본인들의 증언과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성윤이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몰린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어요. 몰리면은 살자고 그냥 별의별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 기소 사유는 충분하죠. 왜냐하면 그 네. 동부지검장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나는 우리는 그 끼워 넣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나중에 거기에는 동부지검 사건 번호를 그냥 엉터리 번호를 넣어서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명확히 이제 그게 아마 언론 보도 보니까 명확히 드러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자기가 여하튼 추천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자기를 추천할 때까지만 기소를 미루겠다는 지금 그런 얄팍한 계산인 것 같은데, 그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한다 해서 자기한테 추천위원회가 반드시 이성윤 다음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이름을 언급해가지고 지시하기 전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직접 지시해서 그 이성윤으로 해. 그런다면야 뭐 지금 9명의 추천위원 박상기가 그 추천위원장이지만 그 사람들이 뭐 문재인 말을 안 들을 사람들도 아닌데 문제는 이 정권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내로남불 정권 아닙니까? 이 이성윤이야말로 전에 체르네이 사건 때 한동훈 검사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심의에서 수사 중지하고 기소 중단을 하겠는데 깔아뭉개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냥 수사 계속해갖고 그 정진웅 사건도 난 것이고 이재용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 수사심의에서 기소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기소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이제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자기가 깔아뭉갰던 그 수사심의 열어달라? 사실은 수사심의라는 것은 이렇게 권력자들을 위한 수사심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 힘없는 사람들 이게 참 억울한데 그걸 좀 풀어달라 해갖고 만들어 놓은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침뱉어놨던 그 의문의 물을 지금 다급하니까 그 의문을 예, 마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문단 그것 때문에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물어봤죠. 결국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짓을 자기가 이제 앞장서 저질러 놓고는 이제 와서 나를 위해서 자문단 소집해달라. 나를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 열어달라. 이게 보통 우리 상식인으로서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태를 지금 버젓이 보이고 있거든요. 아무리 답답해도 명색이 지검장 검사장쯤 되는 사람이 이런 군색하고 구차한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게 스스로 생각해도 좀 창피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검찰 총수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29일 날 추천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3월 4일 날 물러났고 벌써 한 달이 보름 이런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총수가 없는 검찰에. 그러면 29일 날 추천위원회가 열리면은 여기서 이제 압축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무슨 추천회 열어갖고 하지는 않을 테고.
전에 박범계는 정광석화처럼 결정하겠다는데 원래 이성윤이가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그렇게 결정했겠는데 자꾸 문제가 제기되고 기소건이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장관이. 또 이용구 차관은 또 어떻습니까? 경찰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검찰총장까지 무슨 피해자 되면 이거 참 개망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고려할 게 많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날 지금 압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동안 흘러나온 얘기에서는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은 조남관 권한대행 대검 차장은 완전히 눈엣 가시로 찍혀가지고 탈락한 거 아닌가 했는데 검찰 내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그래도 조남관만 사람은 없다. 검찰, 검심을 설득하고 달랠 수 있는 사람은 이성윤이가 아니라 조남관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도 있고 이금노 전 법무차관도 또 이렇게 거기에 대상자로 합류를 했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기존에 이제 구본선 광주고검장이라든가 양분한 전 부산 고검장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 풀이 한 6명, 7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한 3명 정도를 압축하고 박범계한테 그 압축된 명단을 올리면 그 중에 하나를 찍어서 대통령한테 추천을 하는 거, 제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9일 추천이 이게 모든 관심이 지금 검찰은 거기에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이성윤이가 기사회생하느냐, 오히려 조남관이가 기사회생하느냐, 또 제3의 카드를 선택하느냐, 김호수라든가 법무차관 전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이성윤을 제치고 오히려 앞서고 있다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고요. 근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요. 첫째로 이 만약에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이 마지막이라도 깔끔하게 그다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검찰 개혁이든지 앞으로 검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정치적 중립적으로 그렇게 검찰을 이끌어 나가도록 한다 이런 결심에서는 조남관 시키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죽어도 뭐 죽을 때까지 이거름으로 그냥 계속 고한다. 딴 거 필요 없어. 정권에 대한 충성이 최고야. 그다음에 물불 안 가리고 정권을 위해서 그냥 그 봉사할 사람 누구냐? 이성윤이다. 그럼 이성윤 밀어붙여 이럴 경우도 있겠죠. 근데 양쪽이 다 부담스러워.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그런 김호수 같은 사람을 선택하겠죠. 그렇게 이제 선택할 텐데 문제는 이성윤이는 어떻게 계산하고 있느냐? 적어도 3명 안에는 나 넣어줄 거 아니야. 그렇죠. 3배수 안에는 들어가야 뭘 되는 거니까요. 아무리 정권이 몰인정하고 뭐 대통령이 나를 잊었다 해도 3명 안에는 넣어줄 거 아니냐. 3명 안에만 들어간 박범계가 나를 제치고 다른 사람 제청하겠느냐. 이런 아마도 기대 또 그런 믿음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렇게 지금 사생 결단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원지검에서 이성윤의 기소를 앞당길 수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뭐 다 증거와 무슨 증거는 다 확보가 된 상태이고 이미 수원지검에서는 이정섭 형사 3부장이죠. 이거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다 결정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대검에도 올려가지고 신성씨 보안부패 강력부장 담당 부장도 오케이가 나왔고 이제 최종적으로 조남관만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조남관도 내부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오케이가 된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자칫하면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어떤 제약이 돼서 논란을 빚을 것 같으니까 좀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29일 전에 이성윤이 기소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말이죠. 저기 왕비 간택하고 이럴 때 전국에다가 금원령을 내려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무슨 그런 식입니까? 대통령이 마음에 누구를 두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말하기 전에. 그러면 검찰총장 인사처리 되면 모든 검사 그 간부들 그 정도 해당되는 간부들에 대해서는 어떤 잘못이도 묻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그럼 솔직하게 대통령 나 이성윤이 저기 뽑을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좀 멈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면 검찰이 그렇게 하는 게 이 정권이 들어서 이상하게 대통령 인사권에 뭐 관여한다든지 뭐 인사권에 무슨 제약을 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는데 저는 그런 논리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대통령이 뭐라 생각하든 우리는 우리대로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거 보면 조남관 차장이 지금까지 그래도 정말로 올곧게 검찰인으로서의 그 자긍심을 가지고 그 중심을 잡아왔다고 한다면 지금 와서 말이죠. 이성윤이 문제 때문에 자기 신조를 깰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만약에 수원지검에서 그 수사팀에서 기소 29일 전에 기소하겠다고 하면 조남관이 그거를 그 이후로 미뤄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지금 이두봉 대전지검장 이분도 그동안 계속 언론의 주목을 받았죠. 특히 여기서 월성 사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는 월성 사건 수사가 워낙 잠잠해가지고 이거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최근에 최이봉 전 청와대 비서관을 수차례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원전 관련 담당 비서관이니까 지금은 한국가스공사 사장이면 그 따뜻한 자리입니다. 월성 그거 폐쇄 잘하고 경제성 조작 잘했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좋은 자리로 보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최이봉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은 지난 2월에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그것도 보안 수사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백운규 이 사람이 이제 너 죽을래 장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월성 원전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가 있고 최이봉과 백운규를 구속은 지금 안 되니까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만 남겨놓고 그 턱밑까지 수사가 다 마무리됐다.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문재인만 수사를 한번 내는데 문제는 못 하겠죠. 근데 지금 그 문재인은 지금 어차피 뭐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해봐야 기소도 안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검찰에서 이 사람들은 수사를 해가지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기록을 남겨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그걸 깔아뭉개지는 못하지. 그다음에 그렇죠.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그걸 근거로 해서 문재인까지도 특검을 하든 전면 재수사를 하는 그런 근거를 남겨놔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거 못하려고 그냥 대못 박아가지고 없었던 일을 덮으려고 길을 써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은 이거를 어쨌든 수사를 계속 해가지고 문재인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수사가 완결이 돼 있어야 돼. 그러면 그 고리를 만들어 놔야죠. 문재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고리를 턱밑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했고 최이봉한테도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뭐 그렇게 나서서 그렇게 폐쇄하고 막 조작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야 그거 어떻게 됐어? 일개 비서관의 지만도는 원전을 그렇게 탈원전 그 엄청스러운 그 위에 수석도 있고 실장도 있고 대통령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눈 감고 아웅하는 격이지. 이거를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자기는 모르는가 봐. 자기는 잊어버렸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시가 없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 그런 엄청난 정책 변화를 비서관 한 사람이 이끌었어요? 아니면 백운규는 너 죽을래 한 걸 봐서 청와대에서 지시 왔는데 너 까부면 너나 난 다 죽어 이 말이 이런데 이런 걸 보면 많이 아는 일을 그래서 검찰은 명예롭게 그래도 수사권 다 뺏기더라도 명예롭게 그 검찰을 마지막까지 지킨다는 그런 각오로 이건 분명히 해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검찰이 그동안 이런 권력비리 수사에 대해서 좀 미적지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전원관 체제 하에서 아주 끈질기게 또 밀도 있게 수사를 해왔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마무리에 활용 점정을 찍지 못한 거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은데 그건 어차피 다음 정권에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뭐 버티고 있으니까 됩니까?